고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 그리고 오늘날 세계 시장을 주력펴락하는 테크 기업 CEO.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이 둘이 22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똑같은 성공 전략집을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진시황의 통치술이 어떻게 현대 거대 기업들의 성공 공식이 됐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 그리고 21세기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혁신의 아이콘. 도대체 이 두 사람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란 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표준화하려는 거대한 야망. 복잡하고 막 제각각인 세상을 하나의 규칙, 하나의 시스템으로 싹 묶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 이게 바로 시대를 추월해서 두 리더를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먼저 아니 왜 그렇게까지 표준화에 집착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건요 아주 극심한 혼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진시황이 나타나기 전에 중국은 200년이 넘게 7개 나라로 쪼개져서 맨날 싸우던 전국 시대였어요. 나라마다 쓰는 돈도 다르고 글자도 다르고 심지어 길의 폭까지 제각각이었죠. 상상만 해도 피곤하죠. 이런 비효율과 혼란이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왕이었던 영정이 마침내 이 대륙을 통일하고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 바로 시황제라고 칭합니다. 길고 길었던 혼돈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전국시대의 혼란이 새로운 기술 시장의 초창기 모습이랑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기술, 다른 플랫폼들이 막 나타나서 우리 기술이 표준이라고 외치면서 시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의 표준을 딱 정해버리는 순간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자, 이제 진시황이 이 혼돈을 어떻게 질서로 바꿨는지 그의 제국 운영 플레이북을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전략들 오늘날 거대 기업들이 정말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 화폐와 도량형 통일입니다. 진시황은 제각각이던 돈, 그리고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어요. 상거래의 장벽을 없애고 비효율을 제거한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바로 아마존이 원클릭 결제랑 자체 물류 시스템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물건을 사게 만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역마다 쪼개져 있던 시장을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두 번째는 문자 통일이에요. 서로 다르게 쓰던 글자를 하나로 통일하니까 황제의 명령이 제국 구석구석까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죠. 이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할 것 없이 모든 기기에 똑같은 운영체제, OS를 넣어서 사용자한테 일관되고 아주 직관적인 경험을 주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강력한 소통과 통제력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로망 확충입니다. 진시황은 심지어 수레바퀴의 폭까지 총일해서 전국적인 도로망을 건설했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랑은 호환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충전기,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쫙 깐 전략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제품, 다시 말해 자신의 제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인프라 표준을 아예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진시황의 전략은 이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9년제라는 걸로 전국을 직접 컨트롤하고 아주 엄격한 법으로 모두를 똑같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경제와 문화를 통일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꽝 묶어버린 거죠. 이 모든 게 바로 표준화를 통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제국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에는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시황 통치의 바탕에는 법가 사상이라는 게 깔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착한 마음 같은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아주 엄격한 법, 그리고 가혹한 처벌만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통치 철학이었죠. 핵심은 효율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분서갱유인데요. 자기 통치에 반대하는 사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내쫓거나 죽인 거죠. 그의 표준화 정책에 얼마나 무자비한 강제력이 동원됐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공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제 노동이 동원됐고요. 다른 생각을 담은 책들은 모조리 불태워졌습니다. 이게 분서죠.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은 땅에 묻어버렸어요. 갱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표준, 하나의 생각 아래 철저하게 통제됐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성만 쫓고 또 조직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가 몇몇 거대 기술 기업들을 향해 던지는 비판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했지만 또 한편으론 위태로웠던 리더십 모델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단 15년 만에 무너져버린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부터 봐야겠죠.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이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과 행정 체계는요, 이후 수천 년 동안 중국 왕조들의 기본 모델이 됐습니다. 표준화를 통해서 국가 운영의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그의 유산은 분명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좀 보시죠.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고 210년에 진시황이 죽자마자 불과 4년 뒤인 206년에 제국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통일한 지 딱 15년 만의 일이었어요. 왜냐? 너무 경직되고 강압적인 통치가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이 결국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이어 등장한 한나라는 진나라의 실수를 아주 현명하게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들은 진나라가 만든 효율적인 법과 시스템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 위에 인과 덕을 강조하는 유교라는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혔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롱런하는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아마존, 애플, 테슬라 같은 거대한 기술 제국들, 진시황의 플레이북을 따라서 전례 없는 효율성과 부를 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들은 한나라처럼 유연함을 더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진나라처럼 그저 짧고 강렬했던 역사를 반복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